월드 갤럭시 제안서를 맡은 강성욱이라고 합니다. 목차 순서는 개요, 시장 분석, 게임 소개, 유효 정책, 기획 일정, 아트 컨셉 이렇게 잡아놨고요. 기본 기호를 알려드리자면 장르는 3인칭 액션 RPG고 플랫폼은 PC와 콘솔, 그리고 형태는 온라인, 게임 목적은 그 28세기 은하계의 우주화된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처치하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기획 의도는 먼 미래 우주의 이제 외계 문명과 동화된 인류가 전투와 모험을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고, 기획 방향은 미래 문명이 발달한 SF와 그리고 판타지틱한 이제 외계 문명의 혼합된 혼합, 그리고 우주와 항성을 오가는 필드만큼 배경의 볼거리와 등장인물들의 방대함을 표방하는 이제 방대, 그리고 플레이어가 갈 수 있는 지역 미션 콘텐츠의 자유화로 이제 혼합, 자유, 방대함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 시장 분석은 이제 탑 20 안에 안착한 게임들 중에서 SF 장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게임이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제외하면 좀처럼 찾기가 힘든데, 이제 이게 분석해보니까 국내에서 너무 이제 그 중세 판타지 위주로 과도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국내산 SF 장르의 MMORPG로 기획하면은 선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PC 게임 이용률을 보면 10대에서 30대의 남성이 높은 편이고, 이제 그 중에서 20대, 30대 쪽에서 이제 RPG를 많이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또 다른 장르를 할 수 있는 FPS 또는 T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사이에서 과반수 이상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서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는 10대에서 30대로 잡았습니다. 경쟁작은 데스티니 시리즈로 잡았고, 공통점은 SF 미래 배경과 슈팅 RPG란 면에서 이제 공통점으로 잡았고, 장점은 완성도 높은 슈팅과 파밍 그리고 레이드의 즐거움 이렇게 있고, 단점들은 파악한 결과 이제 너무 반복적인 플레이와 허술한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조금 악평이 자자한 편이고요. 차별성은 이제 우주선을 이용한 전투 방식을 넣음으로써 공중 액션을 추가했고, 플레이어의 속성에 따른 상성 전투로 재미를 높여주고, 이제 오브젝트의 변수를 통해서 난이도 상승으로 이제 긴장감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시놉시스 쪽 면에서는 25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미래의 지구는 물론 이제 달과 화성조차도 살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은하계로 진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은하계로 정착하는데 그곳이 노다지여가지고 인간은 더 풍요롭고 원만하게 발전을 이뤄갑니다. 3세기 동안. 그러다가 이제 28세기경쯤에 이제 외계 세력이 이제 기존 은하계에 살던 인류 구역에 침입하는데 뭐 그닥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 제휴를 하고 이제 인류를 그 외계물과 동화시켜서 더 큰 발전을 이루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인류의 상류층과 이제 외계 문명의 상류층들이 이제 각자 손잡고 이제 은하계를 정복하기 위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플레이어 측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반란 세력들을 이제 막아서 이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시스템을 준비했고요. 이제 게임 소개를 하자면 이제 캐릭터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 쪽 그리고 외계 쪽 셋씩 이렇게 나누는데요. 인간족 셋은 이제 태양력 속성을 가진 코로나, 볼트는 이제 전기력 속성을 가졌고, 타이탄은 공허력 속성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근접전 쪽에 있어서 태양광을 칼날에 섞어서 이제 태양 속성 검기를 이제 휘두르는 거고, 원거리 전투는 플라즈마 파이어볼 그리고 핵분열 수류탄 등 전체적으로 화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컨셉입니다. 화력이 밑바탕인 만큼 이제 화력이 가장 강하고, 볼트는 전기력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근접전은 레이저 빔 소드, 그리고 원거리 전투는 일렉트로닉 구체, 그리고 80면 전자기파를 일으켜 도트 데미지를 일으키는 컨셉이고, 이제 화력은 태양력에 비해 다소 밀리겠지만 기동성이 좋아서 빠른 플레이를 원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탄은 공허력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근접전은 사이오닉 에너지검을 이용하며, 원거리 전투는 도트 데미지를 일으키는 보이드 라이플, 그리고 80형 공간 균열을 일으켜서 데미지를 일으키는 수류탄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볼트나 코로나에 비해서는 이제 튼튼하지만 기동성은 가장 떨어지기에 이제 6탄전 플레이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외계족에 있어서는 이제 솔라리어, 매그넘, 엘리언 이렇게 셋이 있고, 솔라리어는 태양력, 그리고 근접 공격은 불타는 모션의 해머가 있고, 이제 원거리는 유도를 일으키는 핵융합포, 투척형으로는 폭발 시 화염을 일으키는 도트뎀 형식 이렇게 있고, 매그넘은 이제 전기력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근접 공격은 자기장을 일으키는 너클 이용한 이제 건틀릿, 그리고 원거리는 약간의 장전 후 히트 스캔 방식의 번개포가 있고, 투척형으로는 이제 투척을 하면은 이제 지나가던 적을 끌어당겨 그 숫자만큼 비를 계산해서 입히는 자기장탄 이렇게 있고, 에일리언은 이제 공허력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근접 공격은 공허의 힘이 깃든 촉수, 그리고 원거리는 이제 촉수를 끊어서 발사하는 공허 화살, 그리고 투척형으로는 폭발 시 장판 형식의 공간을 생성해서 도트 데미지를 입히는 컨셉이고, 이제 각각의 특성은 그 인간 쪽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솔라리어가 화력이 가장 높고, 매그넘은 기동성이 좋고, 이제 에일리언은 제일 튼튼하고요. 그리고 특징은 이제 판타지와 미래 SF가 결합된 전투 스킬인데, 대표적으로 태양력 속성의 대표 스킬은 핵융합 감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역 함정을 설치해서 적을 가둔 후 적 몸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융합 분열시킴으로써 도트 데미지를 가하며, 이 안에 있는 적들에게 이제 스킬이나 기본 공격 같은 이제 지속 데미지를 계속 가하면은 2배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력 속성 대표 스킬은 그래비티 필드가 있고, 특정 공간에 자기 장판을 깔아가지고 이제 중력을 일으키는데, 이제 적들의 이동을 둔화 제한하는 시시기를 갖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추가 연계 스킬을 가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 더 큰 데미지도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킬을 할 경우에 이제 신체가 붕괴돼서 죽는 모션을 일으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력 대표 스킬은 차원균열을 일으킬 때 이제 교전 도중에 플레이어와 적군 사이에 이제 공허탄을 발사해서 폭파시키면 그 안에서 차원 관문이 그 하나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 관문이 이제 적이 공격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관문에 발사를 해서 공격을 가하면은 이제 적들의 상공에 그 또 다른 그 차원 공간이 생성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비 내리듯 투하시켜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플레이어 속성과 일체화되는 그 이동 수단이 있는데, 이동 수단을 탑승했을 때 기본 공격이 이제 플레이어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제 대신에 무제한 사용은 불가능한데 이제 특정 퀘스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퀘스트가 끝나면 자동으로 하차하고요. 그리고 데미지를 입으면 이제 몬스터 몹을 사냥했을 때 나오는 아이템 중 충전재를 이용해서 수리 회복이 가능하고, 만약에 완전히 파괴가 된다면은 이제 최후의 보루로 이제 자폭을 할 수 있는 타임이 5초 정도 주어지고, 만약에 그 안에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태양력이 이제 태양력 특성을 가진 캐릭터가 탑승을 한다면 그 탑승물이 이제 플라즈마 플레임이랑 핵융합 게틀링건을 발사하고 이제 전기력 특성을 가진 캐릭터가 탑승하면은 썬더 스트라이크와 전자기 분리 캐논 그리고 공허력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탑승하면 차원균열 화살과 분해 광선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특정 오브젝트의 막대한 영향력과 기술 간 속성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속성의 상성은 이제 기본 공격은 영향은 없지만 투사체 스킬에 이제 영향이 가고 플레이어의 투사체 스킬과 이제 일부 보스몹 캐릭터들의 그 발사하는 그 에너지 투사체 스킬이 형태가 충돌할 경우에 스킬 반동에 의해 기절하거나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속성 간 상성 우위는 이제 우위를 점할 경우에는 적이 데미지를 입고 쓰러지며 동등할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쓰러지고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띨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데미지를 입고 기절하고요. 그리고 속성 관계는 그냥 가위바위보 형태의 삼각관계를 띄며 이제 전기력은 이제 태양력에 약하고 태양력은 공허력에 약하고 공허력은 전기에 약한 이런 관계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영향은 플레이어의 공격을 방해하는 이제 요소인데 파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특징이 이제 특정 범위 안에 결계가 쳐져 있어가지고 플레이어의 공격이 그 결계에 맞을 경우엔 이제 공격 자체를 굴절시키거나 데미지 감소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고 그 기본 공격과 투사체 모두 해당됩니다. 극복 방안은 이제 아이템 중에 결계하지 탄환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드랍형으로만 그 존재하고 이제 결국에 그 소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하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의 흐름도는 이제 오픈월드의 특성상 이제 본부기지에서 모든 걸 시작하고 게임을 이제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도 첫 시작은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본부기지를 통해서 필드의 항성 지도를 통해 이제 자신이 어떤 퀘스트를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게임 속에는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TPS나 FPS 게임 같이 이동은 AS, W, D로 이제 이동하고 그 사격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재장전은 R, 인벤토리는 I, M은 맵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이제 UI는 그냥 일반적인 3인칭 그 TPS처럼 백뷰 형식이 있고요. 유료화 정책은 이제 보조적인 유료화로는 이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템 드랍권이 있고 비싸게 살수록 이제 높은 등급 아이템이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만 입장 가능한 그 이벤트 던전이 있고요. 스토리상 영향이 없는 그리고 등급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전투력에 맞게 지급되기에 밸런스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편의적인 면에서는 인벤토리 확장과 이제 경험치나 이제 레벨 부스터 등이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일본 애니와 할리우드 영화를 본딴 풍부한 미적 스킨 그리고 단순 외형 변화 말고도 이제 공격 이펙트의 변화도 생기고 기타로는 이제 캐릭터 닉네임 변경권이나 슬롯 확장권 이런 게 있습니다. 기획 일정은 이렇게 1년 좀 넘게 정도로 기획하고 있고요. 아트 컨셉은 이제 문명이 발달한 미래 도시나 우주 필드 플랫폼이 이렇게 있고 동부기지 이제 플레이어 일반적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트 컨셉은 이제 플레이어를 캐릭터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6가지 구종족과 그리고 그 적들의 흑막 세력이 나중에 후반 미션으로 가는 갈수록 이러한 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몬스터 몹으로는 이제 좀비 형태의 몬스터와 그리고 거대 곤충형 그리고 에일리언 그 괴수
이런 식의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